옹관에서 원통형 토기가 늘어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 내장된 옹관묘 주변에서 소위 이 원통형 토기가 열을 이루는 것이 이제 새로 발견됐는데요. 그 원통형 토기가 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전방 후원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는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이 신천리 고분 단계의 이 주체 세력들이 일본과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산강 옹관 고분의 주인들은 일본 열도와 활발한 해상 교류를 하던 집단이었다. 주로 일본의 규슈 지역과 바다를 통한 무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넓은 나주 평야의 풍부한 생산력과 국제 해상 활동이 영산강 옹관 왕국이 어디에도 흡수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이다. 이곳 영산강 유역에 돌로 방을 만드는 백제와 같은 양식의 석실묘가 등장을 했군요. 그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굳게 지켜오던 이곳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옹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 석실묘 안에 옹관이 들어있군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 고분에서 출토된 이 모자를 장식하는 은으로 만든 관식입니다. 옹관 고분 사회 몰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중국 쪽의 기록인데 군신강의 식관이 은화. 이 백제 관리는 진홍색 옷을 입고 관에는 은꽃을 장식을 한다. 바로 이 은으로 만든 꽃이 백제 관리의 모자를 장식하던 것입니다. 이런 백제 관리가 영산강 유역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전남 지역의 은으로 만든 꽃이 이 무덤에서 발견될 무렵 대형 옹관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제 관리가 파견되고 이 영산강의 옹관 왕국이 멸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왕성하던 옹관묘의 전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곳은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칡덩쿨이 우거진 이곳엔 지금까지의 옹관 고분과는 전혀 다른 고분이 있다.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면 이곳에 옹관 왕국 몰락의 흔적이 있다. 흙을 쌓고 옹관을 안치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석실묘다. 최초로 등장하는, 이 지역에서 등장하는 석실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지역에서? 예, 이 지역에서요. 이 지역에서 최초로 반남 고분이 옹관 고분으로 짓다가 그 반남의 주변 지역에 이 송제리에서 최초로 석실이 등장하고,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석실에 대한 정보들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그래서 뭐 한평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또는 뭐 해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각각 석실분이 등장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역시 전방 후원분에 대한 정보도 아마 맞춰서 같이 들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같이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옹관묘가 아닌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옹관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다. 일본식 무덤인 전방 후원형 고분. 이것도 역시 석실묘다. 이 영산강 유역 집단이 6세기 전반까지 유지하고 있던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경제적인 힘을 그 백제라는 완전한 국가체가 이제 압박을 해오면서
영산강 유역 집단이 살아나가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힘을 유지를 하면서 백제와 가야 또는 주변국가, 그러니까 일본 열도와 다각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한 힘, 그러니까 백제라든지 가야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학 관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한 그런 전략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주 보감리 고분군엔 완전한 백제식 석실묘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옹관은 사용되지 않고 두 곳의 석실묘에서 은제 모자 장식이 발굴됐다. 다른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제 6품 이상 고위 관료만이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백제 관등제가 이미 정해졌고 그런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영산강 유역에 이런 은제 관식이 나타난다는 것은 백제가 실시한 지방 조직이라든지 지방 편제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죠. 옹관 왕국의 중심이던 나주 반남면은 결국 백제의 반나부리현이란 한 영토로 편입됐다. 그리고 옹관도 완전히 사라졌다. 문헌적으로나 또는 고고학적으로나 합치되는 시점은 다시 말씀드려서 백제의 지방 체제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6세기 중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영산강 유역은 백제의 한 지방으로 편제가 되고 통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백제는 6세기 중반 이곳 영산강 유역을 완전 장악했다. 그리고 옹관의 역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잊혀졌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금동관을 쓰고 전남 영산강 유역을 다스리던 나라, 그 나라는 대형 옹관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백제가 번성하던 시기에도 한반도에서 가장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영산강의 옹관 왕국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드러나는 이 거대한 옹관이, 이곳이 백제가 아닌 그 어떤 국가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잊혀진 역사가 하나둘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새롭게 밝혀내는 일을 이제 시작돼야 함을 이 거대 옹관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